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1일입니다. 오후 3시입니다. 요사이 북한에서 방사포를 쏘면은 일본에서는 방사포라고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국방부는 한때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가 최근에 와서는 북한이 방사포라고 한다고 해서 방사포 발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게 방사포와 미사일이 뭐가 다르냐 같은 거냐 이렇게 혼란을 겪습니다.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북한 외무성 일본 담당 부국장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유독 아베만이 방사포를 미사일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아주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베뿐만 아니라 관방장관, 방위상, 외상, 언론도 덩달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이든지 북한 위협이라고 괴성을 지르면은 미국이 좋아할 것이라고 타산한 것이라며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일본 담당 부국장은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 아주 가까이서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 방사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어떻게 다른지 잘 대비해보고 알아둘 것을 권고한다. 이건 좀 조롱조네요. 북한은 한국 시간으로 28일 한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두 발을 동해성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포함한 북한의 발사 도발은 원래 13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은 이걸 방사포라고 하지 않고 미사일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일본은 이 방사포가 날아가는 궤도 그리고 속도 이런 걸 계산하면은 방사포 형식으로 쏘았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이냐 일반 대포냐의 가장 큰 차이는 그리고 유일한 차이는 유도 기능이 있느냐는 겁니다. 관성항법 장치에 의해서 유도 장치가 붙어 있으면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때리기 위해서 날아가는 이 비행체를 조종할 수가 있고 대포는 한 번 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방사포는 이게 유도 기능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탄도미사일로 규정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도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형태의 발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일 발사는 UN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고 방사포 발사는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로 규정을 하자. 저는 일본 정부의 분류법이 아주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전문가들 특히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그전부터 이것은 방사포는 탄도미사일로 봐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탄도미사일이라고 정확하게 부르는 아베를 비판하고 나온 것은 뭐냐 하면은 방사포 발사는 UN 안보리의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이고 자신들이 방사포라고 하는데 방사포라고 불러줘야지 왜 딴소리 하느냐 하는 비판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이 중요하다 이거죠. 북한이 방사포라고 불러줘도 일본식으로 그것은 미사일이다 이래 버리면 됩니다. 그게 정확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국방부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쏘면은 북한 편을 들어요. 마치 그것이 UN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 아닌 것처럼 국민들에게 허위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재 대상이 됩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 안 되고요. 한국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도 국제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 북한은 불법적으로 UN 안보리의 제재를 무시하고 핵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국제법 위반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북한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 탄도미사일과 핵탄두가 결합이 되면은 핵미사일이 된다. 그때부터는 실전 배치다. 그러면 동북아를 다 위협한다. 따라서 핵폭탄도 안 되고 미사일 시험도 안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법 핵 개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 시험은 그것은 완벽한 합법입니다. 합법. 그런데 우리 국방부 당국자까지 나와가지고 북한도 미사일 실험하고 우리도 미사일 실험하니까 북한을 나무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천인공노할 거짓말입니다. 천인공노할, 더구나 군인이 이런 거짓말을 하면은 국민을 속일 뿐만 아니라 국군의 대비태세를 흐트러버리게 됩니다. 마치 북한은 미사일 쏴도 괜찮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는 거, 이것은 한국의 애국 보수 세력이 무리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살인 강도는 총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살인 강도는 총을 가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정과 전력이 없는 사람은 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마피아가 총을 가지고 다니고 우리도 총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마피아의 총기 금지를 우리가 주장할 근거가 있느냐.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범죄자의 행동과 피해자의 행동을 등가로 같은 값으로 이렇게 매기는 것은 이것은 도덕론에서 절대로 도덕 그리고 논리학에서도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이거 착각이고 엉뚱한 사람을 비호하고 꼭 비호해야 될 사람을 보호하지 않는 그런 거죠. 유대인의 탈무드에 말을 빌린다면은 잔인한 자를 비호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잔인하다 하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서훈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나와가지고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와 관련해가지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접목한 방사포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데 왜 한국이 자꾸 방사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서훈 원장은 북한이 방사포라고 하니까 우리도 방사포라고 한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접목한 방사포다. 발사체계가 다연장 발사체계라는 것이다. 다연장 발사체계라는 것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쏜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탄도미사일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지난 7월 합참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사했으나 북한이 곧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시험 사격했다고 발표하니까 마치 한국에 좀 뭐 아는 체 아는 사람이 우리 정부가 잘못되었다. 정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엉뚱하게 우리 국군을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 비행거리 380km, 고도 97km, 뭐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방사포와 미사일이 다르다는 잘못된 인식을 계속 국민들한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이 방사포의 유래는 1941년, 그러니까 독일이 소련을 쳐들어갔을 때 소련이 만든 무기입니다. 소련이 만든 무기니까 이게 벌집처럼 생긴 발사대에다가 여러 발의 로켓포를 장전해가지고 쏘니까 멀리 날아갈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츄샤포라고 불렀습니다. 카츄샤포. 북한이 이걸 휴전선 근방에 실전 배치해가지고 지금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무기의 조상은 중국 송나라 때 11세기 근방에 중국에 있었던 송나라에서 비슷한 무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 발의 화살을 쏘는 것이었죠. 그리고 임진왜란 때도 우리도 이 일종의
다연장 로켓포 비슷한 무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완구 그리고 비격진출래. 대완구는 비격진출래를 쏘는 이 대포인데, 그래서 이 전사를 연구를 하면은 다연장 로켓포의 조상은 송나라,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한국, 요렇게 족보가 요렇게 내려옵니다. 어쨌든 다연장 로켓포냐 아니면 탄도미사일이냐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습니다. 탄도미사일입니다. 다만 발사를 다연장 로켓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것은 분명히 유엔의 대북제재, 대북결의안 위반임을 분명히 해둡니다. 감사합니다.